네, 마감 전 주목해볼 주목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리서치 아름의 김도효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와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종목 어떤 기업인지 공개부터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런 중소형 철강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기록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NI스틸이라는 기업이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선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로 130% 정도 상승을 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2.5%로 이런 중소형 철강주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직 퍼가 9배 정도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NI스틸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오셨군요. 네. NI스틸 현재 어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까?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용 철강인 강건재를 제조, 판매, 그리고 리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이런 콘크리트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시공성 및 안정성을 강화한 제품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 동사가 개발한 제품군을 이런 건설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필요했던 이런 강제, 철강 물량이 약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을 다수 보유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제와 콘크리트의 합성 구조 기술이 좀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부서가 이런 구조 설계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들과 또 산학협력단 그리고 포스코 같은 이런 대기업들과도 꾸준히 공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 이렇게 좀 경제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제품들을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보유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강력하게 좀 R&D를 추진을 하다 보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약 130건의 신공법, 형상, 제작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허 보유가 단순히 특허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이런 최신 건설 공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사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좀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군을 한번 보면요. 이런 기초 토목공사, 골격, 그리고 뭐 바닥, 외벽과 관련된 이렇게 건설의 좀 전 과정에 필요한 제품들을 모두 좀 포트폴리오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요. 대규모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강제 리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사업 부문이 동사가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기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다른 중소형 철강 업체들과 동사가 좀 변별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제 리스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을 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좀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우선 이렇게 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터파기 작업에 필요한 가설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설재라고 하면요.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좀 처음에 네.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모두 사용이 끝나면 이제 회수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이제 건자재들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건설사에서 좀 직접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하고 또 나중에 회수를 해서 판매하는 과정을 모두 건설사가 부담을 해야 하지만 동사가 영위하는 리스 사업군의 고객이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리스 사업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신 부분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좀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조건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우선은 첫째로 이렇게 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액이 우선적으로 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좀 투자가 되는 만큼 고객들을 또 다수 확보해서 사업의 규모를 좀 굉장히 키워야 하고요. 또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사용했던 제품들을 회수해서 재교정한 후에 임대를 좀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좀 재교정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공장을 짓는 데만 해도 최소 수백억 원의 투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규모가 좀 상당히 큰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이런 투자금이 좀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것 외에도 이렇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또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또 강제 관리 공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뿐 아니라 운용 비용, 그리고 요 철강 이런 제품들이 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물류비들까지도 또 상당히 이런 영업 비용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어야 이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이 리스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사실 신규로 어떤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진입을 해서 동사와 경쟁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NI 스틸이 고마진 분야 강제 리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워낙 고마진 분야이기도 하고 다른 사업체가 투입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 네. 앞으로 투자 계획, 사업 영역 어떻게 좀 확장시킬 수 있나요? 네, 우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회사 측에서 공시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리스 강제 관리 공장으로 광양과 당진 2공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제1, 제2 강제 리스 관리 공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3 강제 리스 관리 공장인 당진 3공장의 계약도 모두 완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다 더해서 최근에 건설 현장의 또 업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건설 업체들의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신규로 리스 수요가 있는 제품군들, 리스 제품 포트폴리오에 좀 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숫자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네, 2005년도부터 이 리스용 강제에 투자된 금액이 무려 1,970억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당진 2공장과 당진 3공장에 투자된 금액도 약 400억 원 규모이고요. 올해에는 약 230억 원 정도가 좀 투자가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런 투자액들 100%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혀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이렇게 좀 투자를 해왔던 이 사업에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한 시점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런 건설업화 호황기를 맞아서 이익률이 또 극대화되는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보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온 현금들을 일정 부분 활용을 해서 재투자에 나설 계획인데요. 2022년 이후로는 리스용 강제에 추가적으로 450억 원, 그리고 당진 이상 공장에 550억 원을 좀 추가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철광석 가격 인상 이슈나 이렇게 좀 원가 상승에 따라 강건제들의 가격도 좀 상승 국면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의 원가 절감 니즈가 어느 때보다도 좀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리스 사업의 수요는 역대급 호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좀 규모의 경제를 먼저 시장에 진출해서 달성해 놓은 동사가 이렇게 좀 다시 또 투자를 통해서 진입 장벽을 형성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요가 강력하게 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부문 앞으로 좀 상당히 수익성 유지가 되고 또 동사 실적에 크게 좀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제리스 사업이 아무래도 이 건설업에서 좀 사용되다 보니까 건설업 업황이 좋아야지만 이 NI 스틸의 주가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건설업 현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최근에 이런 건설업이 또 역대급 호황기에 진입했다는 네. 사실에는 많이들 공감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주요 지자체장들의 이런 재건축 의지도 좀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경기에 대한 호황 지속 기대감 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고요. 강건제 수요 역시 이것에 따라서 충분히 좀 수요가 동반해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8.4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역세권 인근의 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기존 400%에서 700%까지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좀 정책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역세권의 개발도 좀 고밀도로 본격화가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수치가 없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수치를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우선 주택 사업자가 느끼는 이런 시장 경기 개선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택 사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6월에 전망치가 좀 발표가 되었는데요. 113포인트로 사실 2015년도에 이렇게 좀 주택 인허가 건수가 70만 건을 상회했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재 수급 전망치는 58.9포인트로 전월 대비 27.5포인트 정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렇게 좀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건설자재 수급 상황이 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판매 또는 리스하고 있는 이런 강건재의 수요가 굉장히 좀 강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설업 업황 자체도 좋아지고 있고 덕분에 강건재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최근 철강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네.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좀 정책으로 약간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최근 철강 가격 상승세에 대한 영향은 좀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동사가 좀 리스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가격이 인상할 때 고객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스 사업 말고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업부가 있는데요. 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철강석, 철강 가격이 오르게 되면 원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 현재 이렇게 강건재의 초과 수요 국면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판매 단가 상승으로 좀 전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레깅이 좀 발생을 하게 돼가지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에 좀 판매 단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오히려 1분기에 좀 상승했던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이런 판매 단가 인상이 2분기부터 반영되면서 현재 중소형 철강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12.5%의 영업이익률을 1분기에 기록을 했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영업이익률 충분히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언급을 드렸다시피 철강 가격의 최근 변동성이 좀 큰 편이잖아요. 중국 네. 정부의 개입이 있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영향을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이렇게 좀 최근에 좀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을 하면서 일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원자재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볼 때 중국발 이런 철강 가격의 조정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중국어로 탄소 피크, 탄소 중립을 의미하는 탄달 봉탄 중화 공작 용도 소조라는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요 소조가 현재는 중국의 탄소 중립 컨트롤 타워로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조에 중국 시진핑 주석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류허 부총리 그리고 국유 기업을 총괄하고 있는 왕용 국무위원 등의 이런 최고 지도부의 그 층이 좀 다수 포진을 하게 되면서 또 지난 5월 26일 첫 회의를 좀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저탄소에 대한 의지를 좀 표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시장에서 우려했던 이런 철강제 생산 규제 완화는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인프라 투자 증가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자동차, 가전, 건설업 등 주요 전방 시장의 호황기에 좀 진입을 하면서요. 수요가 또 강력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철강성 가격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5월 12일에 톤당 237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중국 정부의 이런 우려감을 표명한 후에 톤당 190달러까지 조금 하락을 했었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철강 부족 사태가 좀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내구재 소비 급증 등 강한 수요가 확인이 되면서 6월 11일에는 이제 219달러까지 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급등 우려 표시로 일시적 조정기를 맞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원자재들의 가격 하락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NI스틸 전략을 좀 짜봐야 될 텐데 사실 오늘 이 철근 가격에 대한 상승 전망이 나오면서 철강 업체들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포스코를 비롯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다들 좀 실적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올랐던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한 번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30%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12.5%에 달하기 때문에 또 현재 동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요. 2020년도에 영업이익률 상위 10개 철강업체의 평균은 15배 수준이지만 동사 같은 경우 현재 21년 예상실적 기준으로 7.8배에 불과합니다.
동사 실적의 이런 성장성 그리고 높은 이익률을 감안을 할 때 이런 저평가 근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가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철강업체 중에서 또 강제 리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NI스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김도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